자신을 끌어내리겠다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진태석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진태석이 그렇게 자만에 취해 있을 때 진세우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빼앗겠다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차정원과 차기범에게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계산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1. 진태석 씨, 오늘부로 회장 자리 내려놓으세요. 건양그룹 이사회 날이었습니다. 이사진들 앞에 선 진태석은 여느 때처럼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요. 그때 문이 크게 열리더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진세훈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앞머리를 내려 눈빛을 가린 채 묘하게 싸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오늘 안건이 뭔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세훈은 회의장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더니 USB 하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줄줄이 떠올랐고 비자금 계좌와 차명회사 내역, 건양가 내부 비리 구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 전부 진태석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온 불법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차기범 씨를 계단 아래에 방치해놓고 떠나는 진태석 회장의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진태석이 피 흘리는 차기범을 한번 내려다보고 아내 하네라만 밖으로 내보낸 뒤 차갑게 등을 돌려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신음처럼 이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어요. 진태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쇼를 벌여? 하지만 세훈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쇼 아니고요, 보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건양 회장은 물러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건양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사 몇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밖에서 대기하던 감사팀과 검사들이 동시에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원 씨 아버지,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진세훈이 이 정도까지 나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차정원이 아버지 차기범의 죽음과 건양가의 비밀에 짓눌려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사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었거든요. 얼마 전 정원은 세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었습니다. 우리 아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냥 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근데 그날 이후로 아빠 이름은 범죄자 이름이 됐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진태석 회장이었단 거죠. 정원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세훈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내 아버지라고 불렸던 인간이라고. 그날 밤 세훈은 혼자서 술잔을 비워가며 속으로 삼켰어요. 그럼 난 도대체 뭐였지? 그 사람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더러운 일을 옆에서 보고도 모른 척했던 공범이었던 거냐? 그 자책이 세훈을 천천히 벼랑 끝까지 몰고 갔는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 죗값은 반드시 내가 계산하겠다. 그리고 정원 씨는 더 이상 죄도 아닌 걸로 괴로워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 결심의 결과가 바로 이사회 USB 폭로였던 겁니다. 3. 아버지라서 봐달라는 말, 이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사회 이후 건양가는 순식간에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감사팀이 들이닥치고 검찰이 내사를 시작했고 언론은 건양 회장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일 보도를 쏟아냈어요. 진태석은 그럴수록 더 집요해졌습니다. 세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내가 날 끌어내리면 결국 내 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건양 후계자 자리 내 거 아니야. 그러자 세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자리가 대단해서 사람을 계단 밑에 버려두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런 자리면 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전 그 말을 오늘부로 더 이상 안 들을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사실로도 당신 죄가 가벼워지진 않아요. 그 말에는 세훈의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진태석, 내 친아버지도 아니었더라고요. USB를 준비하던 어느 날 세훈은 익명의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친아버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장난이라고 넘기려 했는데 문자를 보낸 번호는 단순한 협박범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건양 내부 구조와 이사진 이름을 줄줄이 알고 있었고 과거 인사 기록까지 언급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내부를 잘 아는 쪽이구나. 결국 세훈은 혼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불일치, 진태석과 진세훈, 부자 관계 성립 안 됨.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이랑 이렇게 안 닮았구나라는 씁쓸한 자조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좋다. 피도 안 섞였는데 뭐하러 아버지 체면을 봐주고 있었지. 이제 남이다. 완전히 남. 이 깨달음이 세훈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진태석을 겨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오, 차정원, 내 지분 당신한테 넘길게요. 진세훈은 건양가 안에서 진태석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분을 활용하면 차정원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세훈은 정원을 불러냈습니다. 정원 씨, 저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하려고요. 이미 매일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 씁쓸하게 웃으며 받아쳤지만 세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 지분 정원 씨한테 넘길 겁니다. 정원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세훈 씨는요? 전 회장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정원 씨가 끝까지 버틸 힘은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 가짜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진짜 이름으로 서려면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정원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예요? 저 하나 살리겠다고 세훈 씨 인생을 다 걸 이유가. 세훈은 잠시 웃다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건양가에서 당신이 무너지면 전 어차피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버티자는 거예요.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두 사람 몫으로. 정원은 당장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있다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자기 인생 절반을 내 복수에 얹어놓은 거구나. 두려움과 고마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6. 사고 난 CCTV 딱 5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이런 판세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를 배신하면 그 아들도 내 손으로 치우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늦게 회장실에서 나온 세훈의 차가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고 세훈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정원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어요.
이번에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지. 그녀는 가장 먼저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상한 게요. 사고 직전 5분만 녹화가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그 부분만 지운 것처럼요. 정원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이 짓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너무 뻔하지. 그 시각 진태석의 의식 상태가 갑자기 좋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째 혼미하다던 사람이 마침 사고 직후부터 급속도로 안정됐다는 보고였어요. 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세훈 씨를 치우려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진태석이 있다. 7. 아버지 죄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사고 이후 검찰은 정치권과 여론 눈치를 보느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건양가처럼 큰 그룹과 싸울 때 늘 나오는 답답한 패턴이었죠. 그때 정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원은 검찰청 조사실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진술하겠습니다. 제 아버지 사건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말할게요. 검사는 놀란 눈으로 정원을 바라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본인도 이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정원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발로 서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 정원은 차기범이 건양 비밀 자금에 접근하려다 누명을 쓰고 내쳐졌던 정황, 그리고 진태석이 그 위에 더 씌운 거짓 기록들, 공난숙이 옆에서 그걸 어떻게 덮어왔는지까지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망 안 간다. 아버지 대신 내가 싸운다. 8. 아버지 죄 뒤에 숨지 말고 제 죄부터 보세요. 정원이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간 만큼 세훈 역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사회 쿠데타를 반역 프레임으로 몰기 시작했고 태석 측 변호인은 교묘하게 말을 틀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려 했던 것뿐입니다. 불법 해킹, 도청, 증거 은닉 이건 모두 진세훈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언론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반란 일으킨 아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건양 내부에서도 후계자 자격이 없다는 이사진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에도 세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들 앞에 직접 서서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법을 어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리를 파헤치려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책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세훈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찍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범죄는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죄를 제 이름으로 덮을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과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따로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멋진 포장이 아니었어요. 세훈 입장에서는 정말로 감옥을 각오한 선언이었거든요. 9. 진태석, 당신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언론을 이용하고 정치권과 로비를 이어가며 자신을 희생양이 된 회장으로 포장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공난숙이었습니다.
모든 자리를 잃고 건양에서 쫓겨나듯 내려온 공난숙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하네라의 추가 폭로와 주하늘이 모아온 25년 전 자료들 앞에서 완전히 벽에 막혔습니다. 결국 공난숙은 검찰에 비밀 녹취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진태석이 직접 지시한 살인교사, 증거인멸 지시, 그리고 과거 주상철 사건을 조작한 정황까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라도 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도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난숙의 진술은 자기 변명과 죄책감이 뒤섞인 애매한 모양이었지만 결정적인 건 녹취 파일의 존재였습니다. 그 파일로 인해 진태석의 마지막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갈 때 진태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뒤쪽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훈은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호송 준비를 하던 교도관들이 움직이자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세훈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떡해. 세훈이 조용히 잘랐습니다. 이제 저한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건양가는 이제 제가 다시 세울 겁니다.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죄값을 인정하는 집으로요. 그 말에 진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10. 이제 우리 둘 이름으로 건양가 다시 세워봐요. 긴 싸움이 끝난 뒤 세훈과 정원은 건양 사옥 옥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정원 씨, 솔직히 말할까요? 회장 자리, 이제 별로 안 부럽습니다. 누가 보면 멋있어서 안 한다는 줄 알겠어요. 정원이 피식 웃었지만 그 눈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원 씨 아버지 이름 지워진 거 없고요. 누명도 벗겨졌고 기록도 정정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건양 문서엔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다시 당당하게 올라갈 거고요.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가짜 이름으로 안 불려도 돼요? 네. 이제는 수아라는 이름도 정원이라는 이름도 둘 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원 씨가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도 됩니다. 정원은 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훈 씨는요? 이 싸움 때문에 너무 많은 거 버렸잖아요. 전요. 세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건양 회장이라는 이름 말고 같이 밥 먹을 사람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정원 씨였으면 좋겠고요. 그 말에 정원이 웃다가 그대로 세운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제발 다음에는 우리 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런 거 말고요. 좋죠. 그럼 다음 판은 우리 이름 석자씩 걸고 같이 시작해보죠. 멀리서 건양 사옥의 간판이 보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양가는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는 감옥이 아니었거든요. 이 싸움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양가 깊은 곳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장부 한 페이지,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진세훈과 차정원은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기 두 발로 서서 건양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 말이죠.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